자, 다음은 이제 2장 파트입니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모두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그 얘기. 복합이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벌써 세 개가 된다. 그 얘기. 이것이 모두 합해졌죠. 그죠? 합해져서 하나의 부동산을 갖다가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그 얘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적 개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법률적 개념에서 부동산,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에서의 부동산,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에서의 부동산. 이 세 가지를 모두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모두 기준은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복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걸 뭐라 한다고?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세 가지 요소가 다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법률적 개념이 뭐냐?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서 법률적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으로서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바로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이건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 우리 협곡 그러잖아요. 그죠? 협곡. 아주 좁고 가파른 이 꼴짜기의 협곡이라듯이 좁은 의미를 갖다가 좁을 협자에 뜨더이자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다. 그게. 넓을 광자에 떠더이자다. 그게. 그래서 의를 의자로 쓰네.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실제 협의의 부동산은 그럼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봅시다. 협의의 부동산이 뭐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그게. 민법의 99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토지, 그 다음에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이다. 그게. 지금 민법에서 다루고 있죠. 민법. 그죠? 민법에서 다루고 있다. 그게. 민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야. 이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 개념이다. 그게. 이해되시죠? 그죠? 법률적 개념이다. 그게. 여기도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좁죠. 그죠? 민법에서만 규정된 걸 부동산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좁다 보니까 좁을 협자에 떠더이자 이를 써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이죠. 협의의 부동산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어떤 것이냐? 아까 보셨던 민법상의 부동산, 협의 이꼬로 민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꼬로 민법.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이죠. 민법 제99조 1항에 뭐가 되어 있다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 한다. 민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그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좁은 의미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에 준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준할 준자를 쓰는 것입니다. 준한다 그런 뜻이야. 부동산을 본래 본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이 부동산에다가 뭐라고?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보는 것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부동산을 보는 것들을 포함시킨 것을 갖다가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 이렇게 부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럼 준부동산은 또 뭐냐?
준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부동산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럴 때 볼간자예요. 그래서 법적 공시 방법 등에서 이렇게 나오죠. 실제 공시 방법. 우리 이제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공시한다 이렇게 했잖아. 이 공시 방법에 보면 공시 방법이라 할 때 공시 방법이 뭐냐면은 이 권리의 변동을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일어나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갑에서 또는 뭐 A에서 B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갑에서 뭐 을로 변동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권리 변동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즉 공공에서 등기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하게 볼시자죠.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공시 방법이다 하게.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해 놓으면 아 이것이 누구의 것이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그죠? 추정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부동산처럼 이 공시 방법 등에 있어서 토지와 유사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하잖아요. 유사한 공시 방법을 취하더라 그게. 그런 것들은 이제 공시 방법이 등기 아니면 또는 뭐 등기와 유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등록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행정청에서 하는 거,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 법원에서 하면 등기라 그러고 행정관청에서 하면 등록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은 결국은 비슷하죠. 그죠? 등기와 등록이 비슷하죠. 이 공통의 의미는 뭡니까? 공공기관에서 등록해 놓으면 일반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한다.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어버리겠죠. 아까 좁은 의미의 민법상의 부동산에다가 이 공시 방법이 유사한 것까지도 넣어서 유사한 것까지도 그죠? 공시 방법이 유사한 것까지도 부동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죠.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거야.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이 준부동산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은 공장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저당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당 잡고 대출이라든가 이런 금융활동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건 재산의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재물 재자의 덩어리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채권자들에게 그만큼 손해를 끼치지 않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뭐 기계만 한 대 저당 잡게 한다든가 공업 소유권만 하나로 저당 잡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이런 쪽에서 채권을 잡을 때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의 덩어리를 대상으로 해서 등기해 놓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하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부동산하고 거의 같죠. 그죠? 같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목이다. 임목. 이렇게 나무들이 실제 산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임목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목이라 불러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수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나무를 이 수목이라는데 이 나무 숫자의 나무목이에요. 이게 결국은 나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살아있는 나무들이다.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임목을 수목의 집단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수목이 뭘로 된다고? 임목이 된다. 이때도 보니까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게 되니까 임목이 되죠. 그래서 공시 방법이 등기 방법이 부동산과 같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이라는 것은 수상이나 수중에서 물 위라든가 물 가운데서 물 속에서 항행용으로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 중에서 20톤 이상의 기선, 전기를 발생시켜서 가는 배, 기선이라 그럽니다. 기선 이렇게 불러. 기선. 그 다음에 범선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돛을 달아서 가는 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톤 이상의 부선. 부선은 이런 전기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돛을 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짐을 실어가지고 다른 배에 끌려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부선. 우리는 이제 뗏목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이걸 부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20톤 미만이면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20톤 이상이 되면 선박 등기법에서 등기하게 돼 있고, 또 20톤 이상의 범선일 경우에 등기하게 되고, 부선 같은 경우에는 100톤이 넘으면 등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도 등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다면은 부동산과 같기 때문에 선박도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중량에 있어서 20톤 이상이 돼야 되고, 기선 같은 경우에 또 범선도 20톤 이상이 돼야 되고, 부선 같은 경우는 100톤 이상이 돼야 등기하는 것입니다.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합니다. 선박 등록법에서. 그래서 어쨌든 등록을 하더라도 등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준부동산을 본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 자동차는 원동기여서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육상이죠.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해야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부에 등록해야만이 운행할 수 있는 이 자동차 등록이라는 공시방법, 부동산과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준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부동산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그 안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이 포함된 것이다. 그 얘기. 이 준부동산은 본래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죠? 본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니까 넓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쪽으로 넘어가면 부동산에 분리해서 획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획지라는 것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토지와 구별되어 이용되고 있거나 구별되어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한 집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 한다. 그 얘기예요. 획지. 이 획지라는 것은 본래는 자를 획자입니다. 자를 획자에다 땅지자다. 그 얘기예요. 이 칼도 방이 붙였죠. 그죠? 우측에 부수가 칼도 방이잖아.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쫙쫙 잘라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잘라놨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획지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획지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뭡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잘랐죠. 그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랐잖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잘랐잖아.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임야로 인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구분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이쪽은 뭐 1동이고 이쪽은 또 2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천을 중심에서 잘라지면은 이거 뭐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뭐 무슨 1동, 무슨 2동 이런 식으로 자르면 행정적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획지라는 것은 이게 인위적으로, 그죠? 또는 자연적으로 하천이라든가 임야 이런 거에서 잘려줄 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여기는 1동이고 여기는 2동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여기에 있는 토지는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토지와 구분되죠. 그죠? 구별되어,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어 이용되거나 또 구별되어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한 집단의 토지를 획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쪽 획지의 토지 가격하고 이쪽 획지의 토지 가격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구별돼요. 또 구별돼서 이용되고도 있죠. 그죠? 구별돼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주택으로 이용되고 여기는 상가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덩어리도 있잖아. 한 덩어리, 집단이랍니다. 이걸 획지다 한다. 그래서 획지라는 것은 잘랐다. 칼을 이용해서 자르듯이 구분해놨다. 그게 땅들을. 이걸 획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필지입니다.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에요. 우리 왜 지적도 같은 거 떼보면 이렇게 지번이 붙어 있다. 그죠? 지번이 붙어 있는 거. 이게 하나의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 필지다. 그 얘기.
필지. 필지라 합니다. 부필자의 땅지자. 옛날에는 우리 지금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붓으로 썼잖아요. 그죠? 붓으로 써서 이 부지의 토지는 갑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는 다 필지입니다. 필지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의 지분이 다 붙었죠. 그죠? 하나의 지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이 붙어 있는 토지들을 뭐라고 한다고? 필지라고 합니다. 지분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이것은 요 부분만큼은 여기는 갑의 것이고 얘는 을의 것이고 얘는 병의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정의 것이고 이런 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필지는 실제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률적 개념에 해당된다. 그런데 앞에 있던 획지는 이거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이용되고 있거나 구별되어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구분되어서 이성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여기 토지가 여기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고 여기는 상가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는 외풍이라든가 이런 거 막아주면서도 외부의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 뛰어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탁하게 되겠죠. 그죠? 또 햇빛도 많이 쬐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깥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고 또 경제적 가치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획지는 실제 경제적 개념에 해당된다. 경제적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개념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제적 개념에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금전적인 부분하고 밀접하죠. 그죠? 금전적인 부분하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단지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여기는 주택단지, 여기는 뭐 상가, 그다음에 여기는 공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야. 하나의 지분이 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 그래서 우리 지적도 이런 거 떼면 어디에서 뗍니까? 우리 이 시가 있으면 구가 있으면 구청에 가서 떼잖아. 그죠? 발급받죠.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현금 지급기처럼 자동 발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죠? 발급받는 것은 우리 병원에서도 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본은 어디냐면은 구청이라든가 구가 없으면 시청에서 떼는 것입니다.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것이다. 그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법기관이 아니죠. 그죠? 행정청이잖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지적도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야 대장 이런 것들도 발급받을 수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지분이 붙는 이런 등록 단위가 뭐라고? 필지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지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눈이다. 땅지자의 눈목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땅에 이름표 붙여놓은 거야.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거는 밭이구나. 밭전자. 아, 이건 논이구나. 논답자. 이건 과수원이구나. 그냥 과실 과자 쓰죠. 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밭전자라든가 아니면 이 논답자 아니면 이 과실을 의미하는 이 과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목들은 실제 대장에는 이 용어들을 그대로 씁니다. 글자가 길어도. 근데 아까 보셨던 예를 든다면 이런 지적도라고 봅시다. 예를 지적도. 여기 보면 이 대지 같은 경우는 대자만 쓰죠. 그죠? 대자만 쓴다. 그게. 뭐 과수원 같으면 여기 과자만 씁니다. 부호를 쓴다. 그게. 공원 같으면 공자만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약자를 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 글자를 쓰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좁기 때문에 앞 글자를 쓰면 두 문자를 이용해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만 차 문자를 씁니다. 차 문자, 버금 차자를 써서 차 문자를 쓴다 그 얘기예요. 차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밭, 논, 과수원, 목장용지 다 머리 글자 쓰죠. 그죠? 이거 보시면 제일 앞에 걸 부호로 쓰고 있잖아요. 임하면 임, 광천지면 광, 염전이면 염.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 공장은 공을 안 쓰고 장자 썼죠. 그죠? 장자 썼다. 이럴 때 이제 차 문자 쓰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게 하천도 두 번째 글자 씁니다. 하천도 두 번째 글자 써요. 공장용지 장자 쓰고. 그 다음에 유원지도 차 문자 씁니다. 유원지 원자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여기 있네. 주차장 차자 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천자를 쓰게 되고 부호를 이런 경우에는 부호를 천자를 넣게 된다. 그 다음에 유원지 있죠. 유원지는 원자를 넣게 됩니다. 유원지는 원자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 있죠. 주차장. 이때는 차자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공장 용지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암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장자가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순서를 제가 굳이 고집한 이유는 이걸 암기할 때 천원 장차. 쉽게 얘기하면 천원짜리 차다. 천원짜리 차다. 이렇게. 천원짜리 차다.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천원장차, 이 하천과 유원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주차장 이런 것들은 차 문자를 부호로 쓴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2차 과목에 가면 지적과 관련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과거에 이제 지적법에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뿌리는 지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학개론에서도 이게 나와요. 어려운 문제 낼 때는 2차 과목에 있는 공법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시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어쨌든 부동산 분류할 때 지목이 뭐냐면 토지의 주된 용도야. 왜 주된 용도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저수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저수지 같은 경우 이렇게 제방을 막아놨잖아요. 여기 제방을 막아뒀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수지는 실제 지목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물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유지라는 것이 있어요. 연못지자입니다. 연못지자. 여기 삼수변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저수지에 제방이 이렇게 둘러싸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유지죠. 그죠? 유지다. 그 얘기야. 여기는 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제방이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자동차가 통행한다고 해서 이걸 도로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주된 용도가 뭐야? 제방이다. 그 얘기야. 제방.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방은 제자 그대로 제방은 도로를 하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도로를 이용한다고 도로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가뭄이 와서 잠시 그 논에다가 콩을 심었다. 이거 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된 용도는 답이다. 그래서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종류를 몇 가지로 28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28가지로 구분해서 지적공부 그러면은 토지에 관한 장부적자입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장부에 옮겨놓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지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적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지적. 장부적자입니다. 그리고 공부다 이렇게 부르는 공부. 장부다 그게. 토지에 관한 사항 그러면 뭐가 있을까? 토지에 관한 사항 그러면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 지목, 그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 경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장부에 옮겨놓은 걸 지적 공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대장, 공부해 보면 토지대장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임야대장, 이거 다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게 다 지적 공부다. 여기에 이제 등록하는 것이죠. 이 업무는 지적소관청에서 합니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등기는 이제 형식적 심사를 하지만 지적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밭으로 이용되면 전, 논으로 이용되면 답, 공장용지로 이용되면 공장용지, 그 다음에 제방으로 이용되면 제방. 요 오른쪽에 있는 부호는 이게 이제 부호는 이런 도면을 나타낼 때 지적도나 임야도처럼 그림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쪽에 있는 이 단어, 이를 씁니다. 두 문자나 차문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목은 토지의 눈입니다. 토지의 눈이다. 눈목자입니다. 토지의 눈. 땅지자의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 부수직 용도를 지목으로 잡지 않습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28개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등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지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 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직접 접속되지 않은, 그렇죠. 한 획지의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를 뭐 830번지라 봅시다. 830번지라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죠. 그죠?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이게 접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맹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지라는 것은 이 망할 망자의 눈목자야. 그러니까 눈이 지금 도로가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맹이 나듯이 땅이 눈이 안 보이면 맹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도로가 안 보인다. 도로가 닿지 않는 땅을 뭐라 한다고? 도로에 직접 닿지 않은 땅, 접속되지 않은 땅을 뭐라 한다고? 토지를 맹지라 한다. 그 얘기예요. 실제 여기서도 보면 이게 맹지가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에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하고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맹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상황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보니까 그냥 또랑맞처럼 조그만한 것이 흘러가는구나. 이거는 맹지 아니네. 이거 그냥 사들여도 되겠다. 근데 사서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면을 떼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하나의 또 필지가 여기 있고 또 여기는 또 하나의 별도로 필지가 있죠. 그 사이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맹지가 돼버린다. 그 얘기. 그래서 현실의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에서는 현실의 경계보다는 지적 도면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의 경계가 더 중요합니다. 지적도의 경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적도의 경계가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청량을 할 때 경계 같은 거 이게 확정 청량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청량을 할 때 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잘못해서 과실을 저질렀다든가 이럴 때는 다시 청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기계가 잘못되다든가 이럴 때는 다시 청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상적으로 경계 청량이 이루어졌을 때는 현실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도면상의 경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뭐냐면은 건축물의 벽이라든가 복도, 계단 등의 전부나 일부를 함께 공동이죠. 그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공동주택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다. 여기서 세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세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세대라 이렇게 불러요. 세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세대, 2세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대자를 쓰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뭐 각 세대 이렇게 할 때는 띠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건축물이죠. 그죠? 이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뭐 예를 든다면 101호부터 1215호 뭐 이런 식으로 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각 호가 뭡니까? 결국은 벽이라든가 이 건물의 복도라든가 벽이라든가 계단 이런 걸 같이 쓰고 있죠. 그죠? 함께 쓴다. 그 얘기. 근데 함께 쓰되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101호 안에 여기가 뭐 110동이라 합시다. 110동이라는 하나의 건물이죠. 이 하나의 건물이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101호, 102호 뭐 이런 식으로 1215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놨죠.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로 만들어 놓은 주택이 바로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파트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죠. 이상입니다. 이상은 5층도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는 계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는 개별적으로 쓴다. 개별적으로 주택으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계층이라 해야 됩니다. 이 계자를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택으로 쓴다 하면 주택으로 별도로 쓴다. 주택으로 별도로 쓰기 때문에 계층이라 해야 됩니다. 그냥 5층 이상 그러면 예를 든다면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5층이죠. 그죠? 5층이다. 그러면 여기 5계층이 아니고 그냥 5층 이렇게 해놓으면 5층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만약에 상가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상가가 들어가고 여기 위에는 뭐 독서실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 근데 주택으로 쓰는 게 3계층밖에 안 되죠. 아파트가 아니다. 그냥 밖에서 봤을 때 5층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거 아파트라고 하면 안 된다. 5계층이 주택으로 써야 됩니다. 5계층이 주택으로 써야 된다. 5계층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5층도 포함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는 사용된다. 이상 그럽니다. 쓰이자예요. 그 숫자도 쓰인다. 입니다. 쓰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상. 그러면 5계층 이상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4계층 뭐 이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연립주택 같은 거 그죠? 5계층이 쓰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4계층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아파트라고 하면은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층수만 규정하고 있죠. 그죠? 주택으로 쓰는 특정 용도로 쓰는 게 개별적으로 쓰는 주택으로 여기서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주택이죠. 그죠?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 이상이 되면은 아파트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워형으로 된 경우, 블록형으로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탁상형으로 된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습하실 때도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이런 그림과 더불어 각각의 어떤 문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최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